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실 것입니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취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섭섭함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또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대통령 당선됐으면 와서 밥도 한번 근사하게 사고, 아니 가급적이면 왕창 모이는 거 말고 따로따로 좀 이렇게 분위기 있게 좀 소주도 한잔 사고, 그러면 얼마나 인간적일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고 계실 것이고 저도 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선거 때에는 매일 보던 얼굴을 한 달 내내 한번 봤는지 안 봤는지 알쏭달쏭할 때, 그분이 저는 그분을 볼 때 약간 쑥스럽고 그분은 저를 볼 때 얼마나 섭섭할까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부담은 뭐 좀 정권 잡았으면 자리도 좀 같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갈라서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계실 것이고, 뭔가 그런 기미가 통 보이지 않아서 이거 영 섭섭하고 때로는 좀 억울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선되고 기분이 참 좋은데 요즘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를 운영하고 정권을 잡아온 사람들의 생각인지 국민 전체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여론에 대변되고 있는 모습은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노무현 너 혼자만 들어와라, 이게 여론이고 국민의 뜻인 것 같습니다. 만일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달고 들어오면 측근으로 몰아서 어떤 뭔가 혼을 내겠다, 참 그런 분위기입니다. 혼자만 들어가라. 그래서 집안에 우리 다 잘 단련된 행정 관료들 있으니까 당신 혼자만 들어오면 충분히 나갈 수 있다. 당신 동지들은 다 문 밖에서 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얼마나 제 심경이 서글프겠습니까? 개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선 나라에 올바로 봉사하기 위해서, 나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개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 잘 되기 위해서 개혁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우선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당당하게 그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당의 간부와 당원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을 얘기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정권 잡았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책임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당연하다고 고개를 끄덕거려 줘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당도 그와 같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스스로 정권, 선거에 이겨놓고도 정권 잡았다는 생각을 차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고, 신뢰받는 민주당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합리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만이 정치인이 정치한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다음 승리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겨야 저도 지난번 선거가 그야말로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대통령 당선자 이러고 다니는데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면 아니 제가 이게 대통령 당선자인지 반통령 당선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저는 그냥 반통령입니다.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고 반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겨야 합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여러분들께 기분 좋게 한턱 내지 못하더라도 또 당장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자리를 함께 하면서 손발 맞추어서 정권을 운영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께 민주당 승리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로서 여러분들께 정말 진정으로 보답을 하려는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국민이 기뻐하지 않는다 싶으면 그것이 부당한 경우에도 저는 지금 승복하고 따라갑니다. 국민들의 여론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설득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그 관점에서 그 수준에서 우리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 신뢰를 높여가면 이제 국민들의 생각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 가지로 하는 일이 섭섭함이 있고 또 못마땅함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대신 제가 항상 약속했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에 승리한 정당은 대통령 정권에서 절반 이상의 권력을, 정부 권력의 절반 이상의 권력을 사실상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정치인들이 말했고, 많은 국민들이 오랜 동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합니까? 집권형 대통령제의 염증을 느낀 나머지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민들의 기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면 결국 다음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에게 그것을 권력의 상당 부분을 나누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뜻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누군가가 그 주장을 했을 때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그것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바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받아들이고 제도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잘하면 어떤 제도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한번 증명해 보이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헌법 개정 들고 나오는데 헌법 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운영을 통해서 정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증명하고 싶은 제 욕심과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는 그것이 지금 서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주당이 여다음에 총선에서 꼭 승리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이 약속을 지킬 생각입니다만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아직 제 시간 남았죠? 개혁인데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금은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보다 한 발짝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맡기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 개혁은 성공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 어떻게 할 거냐? 자기를 혁신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혁신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부당한 것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자기 혁신이라는 것은 뭔가를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즐거운 것을 편안한 것을 더 얻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어딘가 하나를 잘라내고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성공의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실패의 경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이 있다면 성공한 데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를 버린 것입니다. 가진 것을 버렸습니다. 계속 버렸습니다. 어려운데 계속 불리한 것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것에 계속 도전했습니다. 제가 제 것을 버렸을 때 작지만 유권자들도 당선은 안 시켜줬지만 상당한 그 표를 줬고 부산에서 떨어지고 오니까 우리 당의 대의원들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93년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부산시장 선거할 때 제법 또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그렇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버리는 것을 통해서 버리고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멀리 내다보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내다보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았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슬슬 그 옛날에 버렸던 것이 어떤 다시 힘으로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항상 그런 행운이 있겠느냐? 저도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아주 그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충분히 내 배로 받았습니다만 여러분이 그야말로 그렇게 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꺼번에 한번 결단하고 났으면 운도 피해갈 수 없다. 운명도 피해갈 수 없다. 반드시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개혁하는데 지배구조를 얘기하는데 재벌 그룹 기업의 지배구조 또는 정부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 또는 공적기업의 지배구조 이 지배구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경우에는 지배구조가 회장이 추천위원회 다 뽑아놓고 그 추천위원회가 다시 회장을 선출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득권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중에 핵심적인 것은 지구당 위원장으로서의 자리입니다. 내 손으로 대의원 선임해놓고 그 대의원에 의해서 선출되는 이 권리, 권한 얼마나 편안합니까? 지구당 위원장은 대의원들 내 손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하고 해서 지도부 선출할 때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대의원들의 손을 빌어서 당당하게 권리 행사하고 그동안 말하자면 대접받고 그렇게 해서 지도부하고 자기가 선출될 때는 누구의 심판도 받지 않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의원에게 심판받는 이 구조 이게 기득권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포기해버리면 나머지는 나는 아무 쟁점 없이 갈등 없이 단계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는 거냐? 당원에게 줘야죠. 국민에게 돌려줘야죠. 그러나 당은 조직이기 때문에 무작위에 국민들에게 다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당원들을 양성하고 그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양성한 다음에 돌려줄 거냐? 돌려주고 난 다음에 양성할 거냐?
저는 순서가 돌려주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국회의원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구당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고 만일 그렇게 걱정되시면 국회의원 자격 없는 거죠. 너무 심합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이고 지금 지구당 위원장 하시던 분들도 누가 참여하는 당원이겠습니까? 그 당원들 참여하시고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좀 대범하게 한번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제도를 받아들이라 다른 아무 제도에 대해서도 제 무슨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이겁니다. 당원들을 얼마나 존중할 거냐.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당원들에 의한 투표가 문제가 많고 하지만 문제가 있더라도 강행하면 두 번, 세 번 꼭 잡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국민들을 믿자, 당원들을 믿자, 그게 제 수준이고 반드시 성공한다고 확신합니다. 그 점에 관해, 그 문제에 관해서만 제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내 선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동안에 바람직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에 관해서 이제 걱정들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이 다음에는 우리 대의원들도 달라질 것이고 지도부에 나서시는 분들도 달라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는 분이 계시고 한다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해 주시면 국가의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부정선거라든지 그 부분은 요청하시면 제가 그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막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공권력의 문제가 아니고 잘하는 조사기관 하나만 사설 조사기관 하나만 제대로 딱 당해서 마음먹고 선거관리기구에서 마음먹고 위임하고 실제로 어떤 부정행위가 있는가를 조사하려고 하면 마음먹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지입니다. 지금은 자기 살을 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기 살을 내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없고 또한 우리 정치한 사람들이 앞으로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당신은 혼자만 이 문을 통과하고 나머지는 다 빼놓고 오시오. 그 수모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개혁에 관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장의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도 정당에서 함께 선거하고 함께 승리한 사람, 뜻을 함께하고 함께 정책을 다듬고 그러고 한 사람들을 정부의 이런저런 요직에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여론에 대해서 아주 그것도 여론주도층의 여론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정견으로 돌파할 자신은 또한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대통령이 수행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민주당도 인기가 뚝 떨어질 것이고 우리 전부 다 큰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그 입각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문제는 당의 문제, 당의 개혁을 위한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반 우리 당직자들 말입니다. 당직자들 얘기인데 그런 점에 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래도 적어도 청와대는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로서 당의 인재들이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능력에 대해서 당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추천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에 잠시 나고도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중에서 철저하게 이익을 많이 내는 경영의 효율성 위주로 경영해야 될 곳은 우리 그 당에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프리미엄을 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공개 경쟁을 통해서 가장 유능한 경영자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성이 아주 존중돼야 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공익성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예를 들면 정부에서 오래 근무했다든지 그런 근무한 경험이 있다든지 또는 정당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영 능력을 평가해서 하는 제한적인 경쟁을 통해서 저는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개혁의 과제가 있는 개혁 대상이 되는 기관이거나 그 기관의 내부에서 실전 개혁이 필요한 그런 그 조직에 인사를 할 때는 저와 그 개혁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개혁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직책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야말로 우리 당원 동지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의 처지로 봐서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당에서 개혁 근무를 앞장서 뒷받침하고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지금 당에 남아있을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또한 정당을 하면서 선거에 승리하는 사람은 정부에 당보다 훨씬 더 할 일이 적은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함께 하는 것이 또한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존중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분류를 하고, 이런 직무를 분류하고, 이런 그 이론을 만들고 한 것도 그냥 대강대강이 아니라 확실하게 명분 있게, 그러나 함께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고심한 것이니까 그거라도 좀 이렇게 좀 그거라도 좀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제가 이 말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길게 중언부언했습니다. 우리 어떤 국민들한테 아주 지지받는,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여러분들에게 민주당에 많은 표를 몰아드릴 수 있는, 직접 선거운동에 나설 수는 없지만 그냥 성공을 통해서 많은 표를 민주당으로 모아드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 좀 앉아 계세요. 임진 선대위원장님, 동화올진의 이성우 선대위원장님, 경남 마산회원의 허진수 선대위원장님, 진주시의 정태원 선대위원장님, 진해시의 김종길